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 예. 네, 죄송해요. 93년에 여기 오신. 88년. 88년. 아, 괜찮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이득신 작가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 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현지에 휴가차 왔다가 우리 교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 한 분하고 좀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나토 정상회담에 또 참여를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민분께서 또 재밌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이름은 김진환이라고 하고요. 예.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온 지는 만 34년 됐습니다. 1988년도 네. 4월에 바르셀로나로 오게 됐죠. 근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네. 88년도에 바르셀로나 오셔가지고 예. 지금까지 계속 바르셀로나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뭐 연금자고요. 네. 연금자인데 여기 연금만 받고는 뭐 여유 있는 생활하기 좀 어렵죠. 아. 그러다 보니까 통역일도 하고, 네네. 뭐 관광 가이드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 여행 판매를 제가 합니다. 아. 전 세계 크루즈 판매를 다 하는데 이제 아, 네. 주로 한국 교민들이나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한테 판매를 해요. 네네.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네. 예, 크루즈 여행짱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이버 크루즈 여행 짱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환 선생님이십니다. 아, 이참에 네. 광고도 조금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 서울의 소리가 지금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80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 예. 알고 계시나요? 아, 저도 구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요. 서울의 소리가 지금 최근에 그 유튜브 계정이 해지가 되고 다시 또 복구가 되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 그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좀 네네. 안타까웠고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네. 뭐 나름대로는 그게 그 유튜브가 구글에서 그렇죠, 하잖아요. 구글. 그래서 예, 예. 아, 누군가가 구글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계정을 닫게끔 만들지 않았나 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마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는 여겼는데 네네. 다행히 최근에 그 다시 복귀가 됐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제가 이제 그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님이죠. 네네. 네, 그분하고 이제 뭐 연배도 같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뭐 연배는 뭐 2차로 치고더라도 그렇게 대담하게 네.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한 부조리를 당당하게 대담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 뜻이 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야당 여당 다 털어서 과연 이 사람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게 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네네. 서울의 소리를 관심 있게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죠. 네. 우리 백은종 대표님 뵌 적은 없으신 거죠? 아,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뵌 적은 없으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오실 예정이세요? 아무 예정은 없습니다. 예정은 없고 제가 나온 지가 오래되고 이제 뭐 친척들도 다 이제 형제도 다 한국에 있는 형제들은 돌아가시고 조카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조카들은 또 한 달이 건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내가 가야 될 형편 그런 뭐 상황은 이제 요즘에는 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뭐 여유되고 네. 뭐 자기가 뭐 또 이제 가보게 되겠죠.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저기 지금 뭐 한국 국내 상황 그러면 계속해서 뉴스나 이런 것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네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한국 가이드도 해드리고 네. 관광 가이드 해드리고 또 크루즈 판매로 하다 보면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중해 그 유럽의 크루즈 모항지에서 가장 큰 모항지예요. 예. 이제 크루즈 오시는 분들은 바르셀로나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통해서 예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기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예. 또 관광 하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 해온 사람도 오고 제가 또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서 픽업 샌딩 서비스도 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많이 접하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은데 아마 그 사람들보다 제가 한국 뉴스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있게 그날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 한국의 이제 어떤 정치 상황이나 이런 부분 최근 들어서 올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예. 예,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또 그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을 또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저 혼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정치적인 요소를 얘기할 때 굉장히 민감해서 네. 가능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고 교민들을 만나도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어도 많이 안 하고 참죠. 참는 편인데 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겨야 될 사항을 많은 교민들이 특히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면 이제 한국에서도 특히 동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거의 70대 이렇게 연배다 보니까 나와는 동떨어진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놀랬고 네. 뭐 저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 뭐 그러려니는 하고 살고 있죠. 네, 이해는 간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여기 교민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꺼내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의 개인을 두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런 사람은 한국의 정치하는데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네, 사람이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됐다. 그렇죠. 그리고 네. 검사가 되면서 뭐 제가 그 사람 뭐 개인적으로 뭘 알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뭘 한 걸 더 관심 있게 알아야 될 이유도 아니지만 네. 적어도 한국의 검찰총장 전서부터 이렇게 된 걸 나중에 검찰총장 됐을 때부터 이제 눈여겨보고 그런 걸 보고 왔을 때 그리고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도 그렇게 한 행동을 봐가지고는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로도 이런 사람은 범죄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네. 이렇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범죄인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사람인데 대통령이 돼서는 그렇죠. 안 되는 여기 사람인데. 유럽의 국가 같으면은 네.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0대가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 네. 요즘에 뭐 K-팝서부터 그렇죠. 컬처 그래가지고 네. 뭐 많이 했는데 그것과 비례되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아닌 거가 굉장히 안타깝죠.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하고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너무 굉장히 후진화되어 있는, 후진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선량한 인간상의 문재인 대통령이 뒤통수를 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그렇게 어떤 범죄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장이다 보니까 모든 거를 덮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알면서 그 사람을 계속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끝까지 한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요. 불만이 많은 거죠. 사실 진짜 잘못한 겁니다. 그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도 문재인 씨는 굉장히 존경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그것과 정치적으로 더군다나 대통령으로서의 다양한 면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그 점에서는 결정적인 실수,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대통령뿐이에요. 왜? 자기가 임명권이 있어 임명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누가 자기 대신 그런 단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오직 자기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준 건지 아니면 도저히 지금은
지금으로서 납득이 안 가지만 그냥 무마시키고 마지막까지 단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요인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게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스페인 현지에서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그러니까 뭐 교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보도가 난거나 이런 거? 보도난 거는 이 스페인 언론에서는 없어요. 네, 거의 예. 없고 여기 이제 유럽 다른 나라에서? 유럽 프레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 뉴스 네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르몽지에서 프랑스 신문지에 났지만 네. 그게 스페인어로 번역이 돼서 스페인 언어권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올라와요, 인터넷에서는. 아, 네네. 거기에는 뭐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이 모두 다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는 그 검찰총장이 네. 김건희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음. 심지어 콜걸 출신이었다는 게 나온 거 다 그거 뭐 신문이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신문에 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전 세계에 있는 교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네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현지 사람들은 사실 한국에 관심 없어요. 그 언론조차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언론이 별로 없습니다. 단 여기 정치인들 중에는 아는 사람 관심 있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돼 있어서 여기 카탈루냐 같은 데는 뭐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그렇죠. 나라인 거잖아요. 네. 여기 이제 지방국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지방국회의원을 두 사람을 알아요. 아. 이제 전체 그렇지만 그 어디에요? 이 카탈루냐 지방의회지만 스페인 전체 국회의원이기도 해요. 아. 예, 그런 사람인데 한 사람은 두 사람에 지금 한 사람은 아니고 지금 한 사람은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역국회의원 출신의. 출신이고 있지만 네, 네. 중앙정부 국회의원이기도 네네네.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대놓고 야 이건 뭐 비양거리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하나의 예의가 아니니까 알고 있지만은 표현을 안 하죠. 근데 네. 이제 친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다 얘기를 하죠. 아. 야 어떻게 궁금한 게 있다. 음. 뭐가 궁금하냐. 근데 역시 저도 그 말을 듣고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게 자, 이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해서,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고 부인이 이렇게 됐다고 주가 조작 사기범인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지만, 지네들이 더 의문점은 도대체 이런 사람을 뽑은 국민을 과학적으로 뽑힌 거 아니에요? 투표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이걸 투표한 사람이 국민이 이런 나라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저도 거기에 너무 동의가 되는 게 맞아. 이거 뭐 우리가 저 인간은 인간 같지도 않고 정치해서 안 되고 도덕이고 뭐 모든 범죄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알면은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 나와서 좋아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 선택은 누가 해요? 국민들이 하는 거죠. 그 선택한 국민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저는 100%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명쾌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그게 부끄러워요. 선생님 생각에 그러면 윤석열이 왜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양하죠. 네. 다양한데 이것이 다양한 걸 여기서 설명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일단은 뭐 이건 제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 이게 개인 의견인데 한국의 이렇게 정치 그 구조를 보면은
70년 전서부터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대추가 잘못 껴져 있죠. 이제 이승만 시대 때부터 이승만이 하와이 교포였잖아요. 메가더한테 편지 써가지고 메가더의 환심을 딱 사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대통령을 미국에 허수아비 앉혀야 되는데 이승만이 가장 적합한 거를 이제 앉힌 거죠. 이승만이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독립수사들이 다 정치 기반인데 자기는 정치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일 경찰 들고 와서 친일 경찰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었던 놈들을 진짜 역적들을 단 한 놈도 단죄하지 못하고 네. 모두 끌어안았어요. 왜?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네.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드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다 네. 단죄라고 네. 단두대로 다 모가지 잘려서 사용시키고 정리했잖아요. 네, 그랬죠. 내국노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걸 비워줬잖아요. 우리 역사에는 그걸 못 비워줬죠. 이게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실수죠.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껴져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의 정당 이름이 쭉 바뀌어 오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원조가 뭡니까? 다 거기에 근원하고 박정희가 어쩌고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도 구테타 했고 미국에서 이거 공산당이었는데 야 이거 어쩌지 했는데도 뭐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인정하고 뭐 정제 5개년 계획까지 케네디가 다 줘가면서 박정희 게 아니고 줘가면서 네. 이렇게 살려서 그 사람이 마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사람처럼 오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90%의 저희 나이 또래는 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오고 정경유착으로 그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 그 후손 세력들이 다 재물을 다 갖추고 네. 권력을 다 갖추고 그 막강한 파워가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그냥 어떤 분노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그거보다 더 단결된 어떤 모티브가 국민들한테 강력히 심어지지 않는 한은 이 70년 과거에 응어리진 이 친일 매국노 세력을 청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이가 직접 당선이 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거의 일인 거고 예를 들자면 그거는요.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권력이 정치가 아니고 돈이다. 삼성이라는 그 저기가 한국의 경제를 리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검사를 관리했잖아요. 네. 서울대학교 우등생 같은 사람들을 다 관리하면서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 사법시험 가서 검사 되면 다 누구 편을 들어요? 안 하면 쉽게 간단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해오고 있는데 자 정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권력 유착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흘렀냐 권력이 검찰이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네. 네. 돈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센 게 검찰이에요. 근데 검찰이라는 애들이 그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자기네 재물을 쌓다 보니까 변형되어 왔습니다 지금. 네. 계속 변형하다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저 돈 많은 삼성도 우리 밑에 둘 수가 있어. 아하. 우리 밑에 둘 수가 있어. 네. 어떻게? 우리가 이 권력은 대통령 5년짜리 아니야. 네. 그러잖아 지네들이. 네. 대통령 5년짜리야. 우리는 영원히 해먹을 수 있잖아. 저 영원히. 5년 끝나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운명이라고 그랬죠. 운명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되죠. 네. 운명으로 얘기한 사람이. 근데 그럴 능력도 없었지만 자오장 이렇게 되는 게 이제는 이 검찰이 우리가 권력의 최정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얘네들이 감을 잡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똘똘 뭉친 거죠. 뭉쳐가지고 야 이번에는 검찰총장으로 해서 저 문재인 별볼일 없다. 네. 저거는 우리가 깨고 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걔네들이 그런 파워가 생겨 있는 전체는 아니지만 검찰 전체 검사가 그런 파워가 생겨서 계획대로 움직인 거라고 봐야죠. 네. 네. 거기에 동조한 게
조중동 네. 언론이 가장 큰 현대 지금 조중동마저 겁을 먹어요. 이제 예전엔 검찰이 자기 하수분 같았다고요. 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검찰이 검찰 권력이 언론도 이제 주물를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거를 언론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얘네들도 이제 두려워해서 요즘에 보니까 언론에서 윤석열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뭘 의미하냐 이거죠. 근데 그런 상황으로 변질돼서 결국은 터무니없고 이 허접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앞다루는데 거기에 이 윤석열 부인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조합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죠? 인생 자체가 가짜인 몽땅 인생 자체가 몽땅 가짜 이름 가짜 그죠? 얼굴 가짜 학력 가짜 그죠? 주가 조작 모든 게 가짜인 인생이 말하자면 영웅이 됐잖아요. 도대체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윤석열이는 사악하고 교활한데 아주 멍청하고 아주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장가등 못 가고 있다가 알잖아요 다. 네? 김명신이가 의사하고 살다 또 검찰하고 살다가 지 범죄를 덮어줄 능력이 없으니까 참고 또 하나 찾고 있던 중에 누구 소개로 윤석열이를 알아가지고 막말로 성상납했다는 말이 돌잖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뽀랑이 나서 황교안 총리 때 좌천당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지 못해서 결혼한 거죠. 뭐예요? 낚인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제가 뭘 합니까? 인터넷에 다 나온 건데 그게 팩트가 아니고 기구를 떠나서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게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고 현재를 보고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잖아요. 그 과거를 쫙 보면은 다 그게 거의 증거로 나타나고 믿을만한 거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막말로 그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을 때 딱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김명신이가 윤석열을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한 거 들었어요? 안 들리죠? 눈 깔어. 이렇게 보니까 야 저거 높은 사람 앞에서 눈을 깔아야지 마주 보면 안 돼. 그래서 눈 깔어 그러니까는 딱 눈 깔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누라가 야 눈 깔어 그러면 눈 까는 인간이에요. 얼마나 허접스럽습니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울의 소리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그 7시간 녹취록이요. 녹취록에 있잖아요. 예? 김명신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누가 대통령 나온 겁니까? 예? 김명신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후보의 배우자일 뿐인데 자신이 마치 이제 그 후보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나토에 마드리드에 왔을 때 그 뭐 지금 뭐 거기에 정식 직원도 아닌 것들이 떨궈지지 다 와서 그런데 야 얘네들이 뭐 영어도 잘하니까 가고 아니 도대체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김명신이 하고 친구인 사람 중에서 골라야 될 이유가 뭐야? 나라인데 하나의 국가인데 그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고 이제 한국은 지금 완전히 개수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6개월 가면요 나라 망합니다. 지금 2개월이죠 망해요. 그래서 제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 잘못 놀린 사람 지금 후회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6개월 가기 전에 이 사람 주저앉혀야 됩니다. 제가 감히 말합니다. 자, 그 나토 정상회담 그 얘기를 좀 잠깐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언론에서는 나토 정상회담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보도를 내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실수한 것도 많이 나왔지만 김건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해주는 예를 들자면 패션 외교랄지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요? 한국의 언론에서 한국 언론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빨아줘야죠. 그래서 걔네들은 언론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기레기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나라 언론은 차마 말을 못하는 겁니다. 또 이 나라 이 유럽 정상들이나 이 정치인들은 차마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 국가 대 국가로 정상회담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고 현재 어떻게 됐고 이걸 다 보고 봤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보다 다 알아요. 네.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그 나라 정치 지도자로 자격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어떻게 아니 너무 격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나타났잖아요. 바이든이 뭐예요? 짜와가지고 인사하는데 딱 그런데 보지도 않고 인사 딱 하고 모르박수라고 하죠. 너하고 내가 쳐다볼 값어치도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그냥 손만 내미니까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린 게 있어요. 5, 60년 전 가난한 한국 대한민국 때도 이렇게 국가가 모멸스럽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그럼요. 이거는 무시 정도가 아니고 모욕이죠.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표정 봤어요? 헬렐레. 우리 집게는 헬렐레 한 그 표정을 보고 진짜 우리 두 손 딱 그 머리에 잡고 오 마이 갓 했어요. 저는. 윤석열은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각하께서 바이든 각하께서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어. 각하하고 내가 악수를 했어. 뭐 이런 표정. 민주당원이 만난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갈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김건희가 갈 자리는 더욱 아니고. 더욱 아니고요. 윤석열이가 갈 자리가 아닙니다. 뭐 다 알잖아요. 그 나토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여기 스페인에서 오탄이라고 해요. 네? 오탄. 영어로 하면은 오탄. 여기 스페인 발음은 오탄. 영어로 하면 나토. 네. 나토는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소련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을 대변하는 국가 뭐예요? 군사 동맹이에요. 군사 동맹. 거기에 대한민국이 왜 가요? 우리는 지형학적으로 아주 현명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외교를 해야 돼요. 중국과도 거래가 미국보다 더 많잖아요. 그럼요. 러시아하고도 바로 국경을 짧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러시아가 푸틴이 그냥 막 공격을 하지만 미국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 우크라이나 지금 이쪽에 주면 거긴 러시아 사람들은 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다 러시아 땅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거기 현질도 러시아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옛날 같은 힘도 없으면서 갑질을 하는 거에 러시아가 내 땅, 내 민족이 사는 땅이 뺏기는데 가만히 있을 리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푸틴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독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도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가 대 국가를 차면서 이 사람 편을 러시아, 미국 손을 딱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되면 적어도 미국을 손을 들어줄 입장은 아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러시아, 중국을 손들을 입장도 아니고 우리는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야 우리 미래가 안전한 겁니다. 그럼요.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된다. 그거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교민이 정치와 전혀 관련 없는 이민 나와서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나와서 저 떠난 지 49년 됐어요. 네. 이런 사람들 일반 상식으로 느낄 수 있는 상식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대한민국의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가가 이따구 식으로 행동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한국을 떠나서 이게 해외에 이제 나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바르셀로나에 살고 계시고 스페인에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같은 논리로 한국을 떠나서 러시아에 살고 계신 어떤 그런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미국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국민이 저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 네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나 민간인들이 죽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 서방 언론에서는 푸틴의 완전히 범죄 행위로 치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역사를 제3자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눈에서 보려면 아주 복잡한 그 지방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세부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이놈은 나쁜 놈이야 그냥 우리도 그냥 저놈은 나쁜 놈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요. 독일 영화 그 나치 영화 보다 보니까 나치는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이제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나치가 왜 그런 전쟁을 했으며 왜 유대인을 많이 죽였나 하는 그 원인도 파악을 해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분명히 전문가들이 있는데 자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서 앉힌 게 다 검찰이에요. 뭐 무슨 장관 다 검찰인데 이게 다 범죄자들이야 내가 보기에. 예. 이런 놈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올바른 생각을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네. 그 나라 이거 조만간 말아먹어요. 답답하죠. 네. 그 나토에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한국을 왜 초청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토는 공식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리고 군사 방위 협력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토에서 초대한 거, 초청한 거는 나는 이제 유럽의 입김보다 네. 미국의 입김이 센 거죠. 나토는 어쨌든 미국 중심의 그렇죠. 유럽 네. 군사 방위 협력체니까. 자 그런데 그럼 누구 초청했어요? 일본. 그다음에 한국.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인가요? 네. 그다음에 또 어디죠? 호주인가? 호주. 네. 그렇게 아시아 쪽에서 네네. 이제 초청했잖아요. 거기 이제 한국도 갔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의 유럽의 어떤 그 저기보다 그거를 거기에 더해서 아시아의 동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를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한 거죠. 네? 근데 한국은 바이든이 왔을 때 다 줬잖아요. 달래는 거. 네네. 그 이제 그런 여기서도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바이든이 이제 한국에 아쉬울 게 없어요. 왜 받을 거 다 받아 먹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놈 보고 내가 학수할 일이 없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봤을 때 보지도 않고 패스. 자, 챙길 그런 건 다 거라고. 챙겼다. 네 맞아요. 얻을 건 없다. 거기 가서 우리한테 득될 게 반요만큼도 없어요. 왜? 거기 서방 러시아와 중국을 대항하는 군사동맹입니다. 거기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거기 왜 갑니까? 네네. 그때 야 초대까지 해준 건 좋은데 고마운데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서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참가는 할 수 없다라고 점잖게 거부했어야죠. 그죠? 네. 되게 헬렐레하게 쫓아간 거. 아이고 날 초대했네. 이러고 기분 좋아하니까 얼마나 멍청한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런 인간이한 것도 한심하지만 그럼 그 밑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한 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또 한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페인에 오셨었잖아요. 몇 년 전에. 예, 얼마 안 됐죠. 네? 작년에? 작년이죠. 아, 작년인가요? 저도 봤어요 그때는. 네. 스페인 국왕의 어떤 영접도 받고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고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오셨을 때 그 느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죠. 네. 환호했고 저도 기분 좋아서 네. 여기 저 산파오 병원에 왔을 때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 고고 스페인 네네. 거기도 와서 직접 이렇게 영상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도 했고 그거는 참 뭐라 그럴까 첫 인상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의 위상이나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그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 줬죠.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그 인간성 네. 자체. 뭐 정치적인 건 뭐 그렇게 저기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존중해주고 아주 그 뭐랄까 왕실에서도 아주 정중하게 대접하고 뭐 알잖아요. 그때 뭐 네네. 그랬죠. G7 정상 때도 모셔도 옆좌석이 딱 오고 아주 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뿌듯한 상황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1년 만에 나라의 위상이 이제 급전직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게 국가의 위상이. 느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실제로 해외 이제 여기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살고 계시면서 국가의 위상이 갑작스럽게 추락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계시나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아직 못해요. 네. 근데 나는 이제 불안해지는 게 있죠. 어떤 갑자기 부분에서요? 한국 경제가 잘 살아야 교민들도 다 그렇죠. 연관성 있게 다 경제적으로 네네. 부유한 만큼 대접을 받고 릴레이션이 더 넓어지고 그렇잖아요. 네.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스페인은 관광 대국이고 많은 교민들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은 여행사도 여기 그렇죠. 국내 내국 여행사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이드들도 많고, 예? 모든 사람이 그런 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로 태권도 사원들이 많은 사회인데, 태권도도 한국에 대한 여기 지금 국왕도 어렸을 때 태권도 한국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런 위상이 다 쌓여 있고, 또 최근에 한국의 경제적인 위상이라든가 문화적인 위상이 상승하니까 제가 여기 한글학교 이사장도 3번이나 해봤습니다. 2년씩 일하는 걸 마지막에 한 2년 전에 했는데 예전에는 한글도 여기 2세 교민 2세들을 위한 토요일만 하는 학교였어요. 지금도 토요일만 하는 학교지만 지금 그 학생 중에 50%가 현지인 학생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나이가 50년이 넘으니까 한 20대부터 40대 사이로 사는데 그게 다 K-컬처 한국 문화의 위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가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 거죠. 이런 위상들이 보일 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서서히 이게 있습니다. 집을 질 때 담을 쌓을 때 벽돌을 쌓을 때 하나 한 장 쌓아야 됩니다. 무너질 때는요 누가 발로 차면요 한 번에 와르르 싸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쓰러진 거를 또 일으키려면 다시 그걸 한 장 한 장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다시 쌓는 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됩니다. 자, 그게 가장 겁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제가 이미 나온 것도 사실은 왜 나왔습니까? 잘 살아보자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 살기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 잘 살아질 때는 한편으로 한국 들어갈 때마다 내가 왜 이민을 그때 나왔지? 안 나오고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내가 잘 사는데 지금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자유스럽고 여유스럽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민을 안 나왔는 건데? 라는 후회도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건 돈이 행복의 100%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돈이 행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해외 한국이 잘 살아야 해외 교민도 잘 살 수 있는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진짜 쉽게 말해서 똥 오줌 못 가리는 이런 무식한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 걱정스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한순간에 한국 외교가 무너지고 한순간에 쌓았던 문화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국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나오느냐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멍청한 인간이 나오지 않는 거가 더 관건이에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은 서서히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멍청한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요 나라는 그냥 한순간에 망한다. 이치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왜 일본한테 36년 지배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그거로 인해서 지금 남북한이 갈려져 있잖아요. 일본 아베가 사망했죠. 저는 남이 사람 인간이 하나가 사망한 걸 가지고 좋다고 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이 인간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철천지 원소의 원조의 다 구선들이에요. 네? 그 일본 때문에 지금도 남북한이 갈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원인이. 네네. 근데 그 아베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존경하는 예? 일본 아베 저기가 어쩌고 하는 뭐 이 윤석열이나 특히 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 대똥 수박들 이런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민이신데 이거 스페인 현지에서 바르셀로나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무슨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에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끔 제 욕을 먹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혈압을 올리냐? 당신 그래봤자 무슨 득이 된다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외국에 나가 살면 다 애국자 돼요. 애국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돼야 나도 교민들도 아니요 네. 잘 되지 않아도 좋아요. 뭐 잘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건 2차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내 조국이 훌륭하게 진되는 걸 싫어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 뿌듯해 하는 거죠. 그런 존재에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참 가까운 사람 중에 전혀 상상조차도 안 했는데 완전히 막말로 저 또라이를 찍은 사람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러죠. 손가락 자르는 게 아니라 10손가락 다 잘라. 손절했어요. 저도 손절했어요. 네. 그랬어요. 왜? 많이 배웠어. 왜? 내 자체 인생의 내 인간관계가 부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여태껏 가졌던 인간관계가 부정이 돼요.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여태껏 인간관계를 맺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 자체가 부정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인간이 관계하는 사람 사이니까 모든 동물이 다 관계하는데 내 여태껏 가졌던 이 존재하는 내 인간 관계가 부정당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해결책을 갖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느낌을 갖는 건 누구든지 한국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감정 아니냐. 네. 아무튼 오늘 인터뷰가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위상이 갑작스럽게 좀 추락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걱정하는 해외 교민들의 어떤 입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해외 교민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 해외 교민들의 입장이나 생각이 국내까지 또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전달되기가 거의 힘들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때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정치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있어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만나면 뭐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라.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근데 저는 달라요. 네. 제가 먼저 꺼내지만 누군가가 먼저 꺼내면 잘 됐다.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다 내. 그럼 그 사람 이제 속으로 저한테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이제 그거 안 가립니다. 안 가리고 그냥 다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교민들하고도 많이 다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왜 안 해? 나는 싸우고자 하는 얘기 아니야. 있는 얘기를 그대로 들으라는 거죠. 내 생각이 이래. 너 생각 그래? 나 인정해. 그거 다 네 말도 맞을 수는 있어. 근데 그렇지만 내 얘기는 이래고 아니 세상은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 제가 여기서 가이드 하면서 여기 신명호 씨도 계시지만 가우디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우디. 예. 네, 가우디의 철학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건축은 나는 건축을 모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예술인데 그 예술은요 그 사람이 가진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나온 예술입니다.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중에서 가이드들이 잘 몰라요. 진명호 씨 알면은 얘기해. 내가 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성당에 들어가면은 스테인글레스로 이렇게 딱 붙이면은 무지개처럼 쫙 나와요.
파밀리아 성당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안에. 네. 그 무지개는 가우디의 의도를 후세 사람들이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무지개를 표현하고자 했을까? 가우디가. 그거는 어느 책에도 없어요. 가우디의 종교 철학입니다. 가우디는 카톨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카톨릭 종교관이 아니고요. 네.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네.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의 근원은 똑같다. 자, 무지개를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우디 의도에는. 그 왜 무지개가 하나님의 메시지냐? 무지개가 왜 아름다워요? 7가지의 색깔. 7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네. 다 200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독특한 색깔을 유지한 채 다양한 다른 독특한 색깔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아름답습니다. 네, 네. 자, 즉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 내 종교를 믿으면 천당가야. 이 종교를 믿으면 너는 지옥가. 그게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가르치는 종교예요. 저도 그렇게, 저도 종교 집안입니다. 네네. 근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기독교를. 왜? 옛날에 접었어요. 10년 전쯤에. 제가 이거 여러분들 나가는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저기였지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자유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내 종교를 갖고 내 색깔의 종교, 너는 네 종교의 색깔을 갖고 그걸 그대로 유지해라. 그 대신 서로가 조화를 잘해라. 그래야 이게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다. 이거를 표현하고자 한 게 가우디의 종교 철학입니다. 이 가우디는 이제 그 성가족 성당이 그냥 성당이 아니에요. 그냥 가우디 성당이라고도 표현해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톨릭의 종교,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볼 수 있어요. 이 가족 성당의 가족에는 패밀리도요, 어떤 누구를 특정 인간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거기 바르셀로나 시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족, 패밀리. 네? 여기 패밀리들이 왜 이 성가족을 세우고자 했냐면은 그 이제 성가족을 이제 건축하고자 한 동기가 네. 우리가 일반적인 카톨릭 성당을 보면 다 카톨릭 그 성직자들이 다 권력을 하셨잖아요. 중세기 때부터. 그 네. 사람 그거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옛날에는. 그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네. 우리 서민, 우리 가난한 서민을 위한 성당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있는 게 바르셀로나 시민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성가족 성당은 일반적인 카톨릭 성당이 생기게 된 동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가족 성당의 그 무지개 색깔이 보이는 스테인글라스의 그 컬러풀한 것도 가우디의 의도한 무지개 표현을 보이는 건데 그 무지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이거를 가우디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없어요. 없죠. 최초에. 그러니까 실명호 씨도 그거를 알고 그거를 전달해요. 나는 그것만 중점으로 전달해요. 왜냐면 네. 가우디가 아주 건축가로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건축대학교 나온 그 건축대학교 교수들이 설명하면 건축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술가인 것까지 접근을 못해요. 잘. 예술인 것까지 모르는. 근데 그 예술가는요, 네. 어떤 예술가고 그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철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런 예술이 나온 겁니다. 그럼요. 네. 그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 가우디가 위대한, 진짜 여기 카톨릭 신자들도요, 신부들조차도 가우디를 신격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지 건축가 예술가 차원이 아니다라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건 그 사람의 심오한 그의 철학을 이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가우디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냥 천재적인 건축가, 그거 천재적인 맞죠.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재능과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을 발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는 그 명성을
1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그런 명성, 그 가우디의 어떤 명성, 뭐꼭 굳이 명성이라고 하지도 그런 예술 철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는 태어나서 처음 와본 거고, 예. 그리고 어제 가우디를 이제 어제 오늘 가우디의 그 예술 세계를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1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지? 또 이런 구엘공원 같은 이런 공원이 나올 수가 있지? 가서 볼 때마다 보는 그 과정 순간순간 공간마다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게 만드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전 건축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건축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하더라도 어제 오늘 이제 이 바르셀로나에서 느꼈던 게 가우디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재능이 그냥 단순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가우디 같은 경우에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우디가 전체적으로 어떤 대단한 철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바탕이 아니고는 이런 작품 예술이 나올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그래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 스페인 하면 유명한 천재 화가들이 있잖아요. 피카소라든지 조안 미로, 네네. 뭐 살바도르 달리인데 그들은 나름대로의 그 예술의 철학이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 세계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철학까지 줄 수 있는 영지까지 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하.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영지를 다 넘은 사람이라고 보죠. 저 개인적으로. 네. 가우디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철학가가 아니고 신의 경지까지 간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뭐 신이라 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네,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뭐 인터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 아무튼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백은종 대표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저 네. 백은종 대표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영광이겠지만 이렇게 저지간 이득신 작가님을 통해서 서울의 소리하고 인터뷰까지 하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백은종 대표님이 초심님을 제가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알게 된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서울의 소리 80만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또 아크로비스타에서 아직도 이제 지금 뭐 집회랄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윤석열 일당의 어떤 탄압에 맞서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뭐 해외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기 개인적으로 페이스북도 이제 하고 있어. 거기에는 저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인간들한테 된 저도 욕장사예요. 욕쟁이에요. 그런데 아주 심한 욕을 많이 씁니다. 제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이런 거 근데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 감히 내가 보고 느꼈을 때 이거는 불이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공공을 위했을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는 것이 사회의 주류를 이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네. 네, 그런 걸 보고 숨어서 단 한마디도 안 하면요 동조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 묵인해주는 거 아니에요. 너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뭐 범죄자야? 아무 말을 안 하면 인정, 그래 너 살고 싶을 때 살아도 돼라고 인정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지 않고 참지 않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80만 가도 되겠습니까? 한 200~300만까지 가는 구독자가 돼서 그걸 보는 우리가 와 대한민국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런 자긍심이 생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고요. 백은종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구독자님들 혼자 구독할 일이 아니라 10명 알고 있는 10명한테 구독을 하도록 추천도 해주시고 네. 그래야 그런 걸 보면 저는요 언제 인생은요 미래는요 5분 후를 알 수 없습니다. 네. 뭐가 중요한디? 그러죠? 네. 그런 말 있죠.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왔다 가는 세대지만 우리 후세, 네. 우리 2세, 3세는 뭐예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런 역사와 문화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갓난에 아예 재나잖아요. 거기 땅덩어리만 큰 거죠. 저는 제 표현으로는 미국은 거대한 덩치 큰 뭐예요? 어린 아이다. 힘센 후진국이라고도 보여요. 이제는 땅덩어리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그맣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강력한 인터넷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될 거를 저는 믿어요. 또 그러길 희망하고 그래서 이 서울의 소리 모든 그 구독자님들을 힘내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김진환 선생님이시라 그랬죠? 예. 아까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 크루즈 여행 그 예. 카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네. 크루즈 여행장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하고 끝에 짱 붙이면 돼요. 네.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제 카페가 딱 떠요. 네. 그 크루즈 여행에 관심 있는 분은 저희가 최고의 가격에 최고의 서비스에 모든 전 세계 모든 크루즈의 가격을 문의 주시면 언제 어디 언제쯤에 몇 명이 어떤 크루즈로 어느 지역으로 어떤 걸 저한테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준다. 제 광고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크루즈 여행 많이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김준환 선생님과 인터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